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번 사연은 그 양가 부모님 등살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사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부부는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자주 다투는 편입니다. 제 아내는 그럴 때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다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저는 두 분께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또 빌게 됩니다. 아내의 성격이 과격하고 화가 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도 다 아시는데 무조건 저에게 잘못했다고 화를 내십니다. 게다가 저는 외아들이어서 저희 부모님은 자주 왕래하고 연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내는 저와 사이가 안 좋아질 때는 한 달 내내 저희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니 제가 중간에서 저희 부모님께 변명하기가 바쁩니다. 지금은 양가끼리 사이도 안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내 아들도 귀하게 좋은 것만 먹이고 귀하게 키웠는데 구박당하는 거 난 꼴보기 싫다. 장모님은 뭐 크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돈끼리 다 알게 돼서 일이 커져버렸다. 싸움 날까 겁나서 무슨 말이라도 하겠니? 라고 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장서 갈등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둘이 자주 부딪혔어요, 부부가. 근데 이게 이제 막 집안 싸움이 된 거야, 말하자면 지금. 친정의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외가에. 네. 그래서 야단을 맞은 거를 또 친가가 들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머님들끼리도 부모님들끼리도 안 좋아지고. 이건 근데 부모님들의 입장은 또 이해가 가요. 네. 내 아들도 귀하게 키웠고 내 아들 하나 빠질 거 없다. 내 딸 얼마나 귀한 딸인데 시집 보내놨더니 이렇게 싸워서 맨날 와서 뭐라 울고불고 한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시면 이게 접점이 있을까요? 화해의 접점이.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우게 되거든요. 예. 싸우는 게 반드시 나쁘지도 않고요. 예. 안 싸우는 게 반드시 화목한 부부도 아니고. 네. 전 가장 중요한 게 이 아내 되시는 분이 부부 사이에 있었던 그런 크고 작은 얘기들을 친정어머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친정어머님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그러면 그죠? 그게 이제 양가 뭐 사돈끼리 얘기가 오고 가다 보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자기 자식 편이 돼서 점점 더 오해가 깊어져서 문제는 진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예. 그래서 이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독립할 필요가 있고 또 무슨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손이 발이 되도록 그죠? 일인가. 예, 그것도 조금 전 좀 그러게 걸리네요.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더 들 일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위가 장인 장모 앞에 가서 저에게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께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할 일은 둘이 자꾸 싸우는 것에 대한 용서는 빌 수 있다고 봐요. 저희 잘 살기로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자꾸 이렇게 부딪혀서 부모님 귀에 들리게 해선 죄송합니다는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둘이 같이 죄송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네. 둘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비는 거는 그건 용서를 구하는 것도 방향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차라리 자꾸 부인하고 얘기를 해서 부인한테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럼 내가 무릎 꿇고 빌을게.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치면. 근데 그게 아니, 그 남편은 장인장모한테 내가 할 봤을 일은 때는 빌었어, 부인한테. 그러면 그 부인은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이랬었다 하고서 부모한테 가서 다 얘기. 그런데 그랬다고 또 부모님이 내 앞에서도 꿇어 할 일이냐. 그러면 아니지. 그거는 저는 그렇게. 영 예. 상황이 자, 이거 어떻게 이해가 안 원만하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떡하죠? 예. 이 집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부부의 침대 위에 6명이 올라가서 그러네요. 그거냐. 그러니까 왜 네. 그걸 다 알아야 되냐. 자, 둘이 싸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르고 또 이제 장인 장모 또 우리 부모님 또 갈등을 일으키고 이건 성숙한 결혼 생활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효녀랑은 살아도 마마보이 마마걸과는 살지 못한다라는 맞아, 말이 맞아. 이런 데서 나오는데요. 예.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철칙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각자의 부모 형제한테 이르는 것 결코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죽어라 싸우더라도 내일 화해하고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마음과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는 정말 김서방이 잘못했어. 김서방 성질이 나빠.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는 맞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사이가 좋아졌어도 각자의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불편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사이 나쁜 부부로 살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내 가족에게 말하는 것 좋지 않고요. 둘째는 또 친구들 자꾸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부작용이 맞아.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 둘이 싸워서 해결 안 되는 갈등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남편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어쨌든 내 가족이라고 엄마한테 가서 그거 다 얘기한다는 거는 내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이거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 쉽게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족이니까 아, 니네 내영이 이랬어. 엄마 임서방이 이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거기 또 임서방이구나. 네, 저 방송대. 아니 저 박서방. 남편이라는 저 용어를 바꿔야 돼 내 편으로. 저걸 이제 남의 편 이렇게 많이들 맞아, 얘기를 맞아. 하잖아요 남편. 맞아. 내 편으로 바꿔야 돼. 아니 그리고 솔직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우리 엄마하고 친정 엄마하고 뭐가 좀 안 좋아. 아, 우리 엄마 진짜. 그럼 또 밤에 이제 퇴근해서 온 남편한테 아 있잖아 엄마가 막 얘기하면은 또 남편은 아, 당신이 잘못했는데 그러기보다 어머니 또 왜 그러셨대 이러면 또 기분 엄마가 나빠. 나쁜 걸로 또 이제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이 맞아. 입을 양쪽을 그쵸? 그게 참 맞아. 어려워요. 그거 저도- 전달을 하면 안 돼. 저도 결혼 처음 하고 나서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참 쉽지 않았어요. 네. 남편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남편 그러니까 역할. 장인어른 장모님 앞에 가서 자기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각도에서는 조금 좀 관점이 다르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처가에 가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사회 도리는 또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뭐 자기 아내가 본가에 가서 인사를 안 하더라도 내가 아들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으면 그건 또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를 아내가 뭐라고 하는 것 그건 용납해서는 또 안 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본인이 아이들 데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안 뵙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게 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예. 조금은 당당한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 부모님들의 역할도 양가 부모님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론 내 자식 편 들고 싶죠. 그리고 너무 마음 아프죠. 하지만 조금 참는 것이 내 자식의 행복에 투자하는 일입니다. 저희 엄마의 예를 들면요. 언니가 와서 형부 흉을 막 보면 네. 무조건 형부 편을 드세요. 어. 네가 잘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면 저희 언니가 화나서 다시는 엄마한테 네. 무슨 그 얘기를 안 해. 엄마는 내 편이 아니니까. 그리고 오빠가 와서 우리 와이프는 엄마한테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거 다 네가 못해서 네가 돈을 잘 못 벌어서 네가 처가에 잘 못해서 그런 거다. 네 잘못이다 이러니까 다시는 내가 엄마한테 얘기 안 해. 이렇게 돼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게 지혜로운 방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내 자식 편 들고 싶고 내 자식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역발상을 좀 내보시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저희 장인 네, 장모님도 그러셨는데요. 뭐라고 제 아내가 장모님한테 얘기하면 네. 다 제 편을 들어주세요. 네. 아, 강 소장님도 뒤에서 험담할 게 있으세요, 사시면서. 강 소장. 아니, 저하고 안 살아보셔서 그렇지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속상하면 장모님한테 뭐라고 그러는데 장모님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세요. 제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엄마는 누구 엄마야? 아, 그렇죠, 그 그렇죠. 사람 엄마야, 내 엄마야. 어. 그러니까 그렇게 너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서로의 짐이 안 되고 그 토대 하에서 지혜롭게 왕래하고 소통하는 거지 이게 막 경계가 없이 그죠? 부모님은 다 그러죠. 너희들을 위해 사는 거라고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 그거 하실 필요 없이요. 두 분 잘 사시면 돼요.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사연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하나 더 네. 들어볼까요? 네, 이번 사연은 그 며느리와의 갈등이 고민된다는 60대 시어머니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며느리 눈치에 가슴앓이 중인 60대 주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남편이 병으로 죽고 이후 아들을 결혼시켰습니다. 결혼 후 아들 내외가 보고 싶은 마음에 아들 집을 찾아갔는데요. 며느리는 연락 없이 왔다며 화를 내고 아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그 후 관계를 회복하려고 전화도 자주 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자주 한다며 화를 냈죠. 1년 뒤 손자가 태어나고 며느리가 바쁠 때마다 육아를 부탁했는데요. 하루는 아이를 봐주러 갔다가 장을 봐서 찌개를 끓여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만든 음식을 안 먹는다며 며느리가 투덜거리더라고요. 그 뒤론 아들 집에서 라면을 먹습니다. 또 아들 며느리는 집에 오면 아침 11시까지 잠을 자기 일쑤예요. 아들 며느리는 사이가 좋고 아들은 며느리에게 꼼짝도 못하고 삽니다. 결국 저는 소가리를 하다가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는데요. 며느리가 불편한 시어머니인 저, 이 불편한 관계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이렇게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딱 요즘 어머님들께서 네. 이게 시집살이가 아니라 이제 며느리살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신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게 완전히 이게 지금 그쵸? 네. 사연이 보니까 한도가 좀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아들이 며느리한테 꽉 잡혀서 그러니까. 그리고 속상해. 내 생각에 며느리도 일을 하는 며느리네. 네, 네. 그러니까 맞벌이야.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을 그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머님은 좋은 마음으로 이제 아기 봐주시러 오신 건데 네. 이게 쉽지가 않네요. 너무 눈치 보이잖아요. 아니, 근데 세상, 예.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죠. 네. 장서 갈등이 부각되듯이 요즘은 며느리살이, 그것도 이제 일종의 고부 갈등이거든요. 그쵸. 며느리 우세형 고부 갈등. 옛날에는 주로 시어머니 입장에서 강자가 돼서 며느리가 고통을 호소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거꾸로 된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력도 가지게 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훨씬 또 배운 것도 많고 네. 뭐 아이 키우는 방식, 살림 사는 방식 이제 여러 가지가 달라졌는데 지나치게 또 어떤 분은 그냥 우리 아들 내가 잘 사는 게 다 좋으니까 그냥 오냐오냐 해가지고 너무 눈치 보고 그게 무슨 쿨한 시어머니 시아버지인 것처럼 그러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좀 지나친 경우지만 아무튼 세상이 이제 많이 달라져서 옛날처럼 전설적인 네. 그런 시어머니 있죠. 아들 내외 방문 앞에서 요 깔고 주무시는 어머니.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벌컥벌컥 아무데나 막 쑤시러. 이제 그런 시어머니들은 많이 주셨지만 네. 좀 새로운 이런 유형의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갈등을 좀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러저러한 이 소리를 듣느니 아유 내가 그쵸. 피하고 말지. 내가 입 닫으면 되지 뭐. 근데 그것도 능사는 아니다. 그러면 네. 회피적은 문제 해결은 아니죠. 아니, 괜히 한 소리 했다가 또 우리 아들한테 잘못하고 또 싸울까봐. 그게 괜히 나 때문에. 일만 될까봐, 또 이렇게 또 또, 어머님들이. 또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의기소침해지는 상황도 좀 있을 수 있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고부 관계를 만들 유지할 수 수 있을까요? 있을지. 네, 맞아요.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또 젊은 며느리들 입장에서 어머니들께 이렇게 좀 해보셔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연을 보면요. 자,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꽤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 아들이 며느리랑 어때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이것만으로 90점 이미 채워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 어머니가 장 봐서 음식을 하셨는데 며느리가 내가 한 거 안 먹는다고 화를 냈다. 아마 며느리도 어머니 오신다고 음식을 준비했네요. 아.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 잘 먹는 찌개를 따로 하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그러니까 며느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섭섭하구나. 어머니 섭섭해요, 속상해요라는 목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또 어머니 댁에 가서 11시까지 잔대요. 이건요, 며느리가요, 어머니를 되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그래요? 조건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좋게 해석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거, 들리는 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고 화낼 게 아니라 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조금 쉽게 풀리지 않을까, 네. 이해도 되고,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갈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안 되는 면도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대화만- 신기한 게 예. 대화가 없어서 갈등이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기도 하고. 대화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푸는 것도 결국 대화로 하는 거잖아요. 맞아. 이거 어떻게 해야 가장 이상적인 가족 간의 아름다운 대화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는 너무- 대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화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가 뭘 잘못해서 네가 그러니까 자꾸 네. 상대방을 지적하는 것보다 나 전달법, 뭐 아이 메시지 우리가 많은 맞아요. 말로 아이들 키울 때 방송에서 선생님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보셨을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내 감정이 예를 들어서 조금 좀 서운하다. 예.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오히려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팩트 사실을 얘기한 다음에 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니까 내가 조금 좀 서운하더라.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최소한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문자를 보냈을 때 응답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뭐 굳이 따지자면 3단계인데요. 모든 대화를 그렇게 나눠서 할 수는 없겠죠. 네. 사실, 내 느낌, 부탁. 그 공식만 잘 염두에 두셔도 실마리를 조금 좀 푸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느낌은 나는 이런 느낌이었으니 기분이 이렇게 했으면 네, 좋겠다는 좋겠다. 부탁을 하는 게 딱. 단 네. 부탁한 상대방이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내 부탁을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안 그건 되지. 부탁이 아니라 그것도 강요죠. 말이 안 통하는 거지. 일방적인 거니까. 그건. 사실, 느낌, 부탁. 예. 너무 어려운가요? 아니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네. 박찬민 아나운서, 나는 박찬민 아나운서가 커피를 한 잔 사줬으면 좋겠어요. 실천이 안 될 수도 있어. 지금 멈칫거렸어요. 네, 지금. 야, 그걸 뭘 계산을 해. 사주면 되지, 커피 한 잔. 근데 사실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이전에 우리가 갈등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가족이고 갈등이 없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쵸. 없는 가족이 반드시 맞습니다. 바람직한 것도 예. 아니고요. 그 갈등을 어떻게 접근해서 풀 건가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관계를 개선하셔야 돼요. 얼굴도 쳐다보기가 싫은데 문 꽉 닫고 들어갔는데 맞습니다.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가족마다 다 다를 거예요. 예.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화해 잘 하셔야 됩니다. 화해를. 싸웠더라도 네. 다퉜더라도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사과만 하세요. 화해하실 때. 그건 내가 잘못했다 치고 그리고 막 뒤에 붙이지 마시고 네. 그리고 성급한 기대하지 마시고요. 내가 사과했으니까 금방 관계가 좋아질 거다. 라고 기대하지 그건 마라. 성급한 기대. 그 거래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과했으니까 그래도 백이라도 하나 사줘야지. 내가 사과했으니까 거래하시거나. 그리고 습관적으로 너무 자주 사과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죠. 맞아. 그런 짓을 아예 하질 말아야지. 왜 맨날 맞습니다. 사과냐. 그래서 정말 화해를 잘하는 지혜 예. 또 대단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사실 가족 관계라는 게 가장 사랑하지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게 가족 관계입니다. 그리고 오해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오해하기 쉽고 알면 알수록 사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고받았던 이야기들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더 사랑하는 가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네. 정말 처음엔 좀 심각한 얘기도 했었고, 다양한 이 가족 갈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가족 갈등이 없는 집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밖에서도 잘 되는 법이거든. 맞아요.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진리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좀 같이 방송을 하셨으니까요. 뭐 좀 문제가 있더라도 관계 개선 또 대화로 좀 풀어보는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서요. 이게 비단 뭐 부모님, 배우자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까지 내 주변에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응원해주는 우리 가족들과의 원만한 그렇죠? 그리고 사랑 충만한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더 알찬 정보 여러분께 드리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네. 네. 자외선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급 발암물질. 예? 근데 이 자외선에 눈이 장기간 노출이 되면 백내장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발라볼게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도 잘 안 없어져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얗게 뜨는 이 오이 물을 이 위에 바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네.